여러분, 만약 100살을 살아온 어르신이 손주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남긴다면 어떤 말을 적을까요? 건강이 최고다, 돈이 있어야 한다, 가족이 전부다. 아마 대부분 이런 말을 떠올릴 겁니다.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 노인이 손주에게 남긴 편지 속엔 전혀 다른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살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요.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 끝까지 마음속에 남는 건 아주 단순한 세 가지였다고 했습니다. 그 편지는 손주에게 남기는 말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조용한 인생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은 그 노인의 편지를 바탕으로 100년을 살아온 인생이 말해주는 진짜 중요한 세 가지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도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감정은 늘 변화하는 파도처럼 다가옵니다. 기분이 좋았다가도 어느 순간 이유 없이 우울해질 수 있죠. 슬픔이 몰려오기도 하고 분노가 갑자기 튀어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은 대부분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마치 파도가 밀려왔다가 다시 빠져나가듯 감정도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파도 위에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감정이 올 때 이건 곧 지나갈 거야 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조금은 가라앉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100살 노인은 말했습니다. 젊었을 땐 감정에 휘둘려 사람을 잃고 기회를 놓쳤다고요. 감정을 붙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무거워집니다.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감정은 흘러가고 우리는 그 위에 올라서야 합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 화가 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외롭지 않을 수도 없고 슬프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들은 평생 우리 곁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집에 들어왔다가 금세 나가는 손님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시 방문한 손님에게 집 전체를 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이 너무 커져서 그 감정 안에 갇혀버리곤 하죠. 하지만 100살까지 살아본 분들은 압니다. 아무리 큰 외로움도 결국은 잦아들고 깊은 슬픔도 결국은 희미해진다는 걸요. 그 감정이 사라지길 기다리는 것도 지혜입니다. 중요한 건 감정이 생겼다는 사실보다 그 감정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손님처럼 왔다가 가는 감정에게 너무 많은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노인은 말했습니다. 감정이 삶을 끌고 가게 두면 우리는 중심을 잃게 됩니다. 오늘 기분에 따라 말이 달라지고 그 말이 사람을 잃게 만들 수도 있어요. 감정이 나를 끄는 게 아니라 내가 감정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노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감정이 들끓는 순간 잠시 멈춰서 바라보라고요. 그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지 않아도 괜찮다고요. 우리가 말 한마디를 멈추는 순간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감정은 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오랫동안 남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결국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말했습니다. 살아보니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건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혼자 밥 먹는 외로움은 참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건강한 몸도 결국 누군가와 나누지 않으면 의미가 줄어든다고요. 그래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또 누군가의 이야기를 내가 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람은 살아갈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꼭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요. 작은 대화, 짧은 인사 한마디에도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결코 온전히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삶이 힘들어질수록 관계가 힘이 됩니다. 외롭다는 건 결국 나눌 사람이 없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관계는 돈보다 건강보다 더 오래가는 자산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 속에서 서운함을 먼저 느낍니다. 왜 나만 연락할까? 왜 나만 챙길까? 그런 생각이 쌓이면 마음이 멀어집니다. 하지만 노인은 반대로 살아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서운함보다 고마움을 먼저 표현해 보라고 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관심 하나에도 고맙다고 말해보라고요. 그렇게 고마움을 표현하다 보면 서운함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먼저 채워주는 사람이 관계를 오래 지켜간다고 했습니다. 서운함은 잠깐이지만 고마움은 오래 남는다고요.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고맙다는 말을 건네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한마디가 오래된 벽을 허물 수도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노력 없이는 절대로 오래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매일 해야 몸이 좋아지듯 관계도 매일 정성을 들여야 건강해집니다. 한번 연락했다고 해서 친밀해지지 않습니다. 자주 표현하고 자주 듣고 자주 마음을 나눠야 합니다. 노인은 말했습니다. 오랜 친구 하나 남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좋은 관계는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고 반복되는 노력과 관심이 쌓인 결과라고요. 연락을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해보는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상대가 변하길 바라기보단 내가 먼저 마음을 움직여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쌓인 관계만이 인생 끝까지 함께 가는 동반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젊었을 땐 모두가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성공하고 돈을 벌고 이름을 알리고 싶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 결과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노인은 말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이룬 것도 결국은 지나가는 것들이라고요. 그보다 더 소중한 건 그걸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이라고요. 무언가를 이루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했다면 그게 이미 충분하다고요.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평가하지만 스스로는 과정을 기억합니다. 노력한 시간, 참아낸 날들, 포기하지 않은 마음. 그것들이 삶을 진짜 가치 있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뤄낸 것보다 버텨낸 시간이 더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인생은 거창한 목표보다 작은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로 결정됩니다. 노인은 말했습니다. 100년을 살았지만 결국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특별한 날이 아니라 평범했던 하루들이라고요. 밥을 차리고 창밖을 보고 누군가와 웃으며 대화한 그 순간들. 그런 일상이 인생의 진짜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실천이라고요. 계획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루를 잘 보냈다는 느낌이 들면 그날은 성공한 하루입니다. 인생은 결국 그런 하루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니 내일도 오늘처럼 정성껏 살아가면 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나중에 평가하려 합니다. 다 지나간 후에야 아쉽다고 말하죠. 하지만 노인은 말했습니다. 인생은 마지막에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요. 지금 내가 어떻게 말하고, 지금 내가 누구를 대하고,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을 품는지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끝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고 노인은 조용히 편지를 마무리했습니다.
노인은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걸 알게 됐다고요. 그때는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의미 없어지는 것도 많았습니다. 반대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마음속 깊이 오래 남기도 했다고 해요.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조용한 새소리, 손자의 웃음소리, 함께 밥 먹던 평범한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젊을 땐 잘 몰랐지만 지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은 말했습니다. 지금 당연한 것들이 언젠가는 그리움이 된다고요. 당연함 속에서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삶을 살아도 후회는 남는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특히 관계에서의 후회가 많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화내지 말걸, 좀 더 안아줄걸, 한 번 더 찾아갈걸. 그런 생각들이 자꾸 떠올랐다고 해요. 일에 쫓겨 놓쳐버린 대화, 바빠서 미뤘던 가족 모임, 그 모든 순간들이 시간이 지나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조금씩 실천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나중에라는 말 대신 지금이라는 말을 더 자주 쓰라고요. 후회는 시간이 지나야 찾아오지만 실천은 지금 바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움직일 때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요. 그렇게 살아가면 후회는 훨씬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요. 늦었다는 생각은 대부분 자기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미안한 일이 있다면 지금 사과하면 되고, 연락을 끊었던 사람에게도 지금 안부를 물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건강을 챙기지 못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한 걸음씩 걷기 시작하면 된다고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의 하루는 지금부터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이 진짜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기 내어 첫 발을 내딛는 사람이 결국 변화를 만들어낸다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말은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손주에게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아직 시간이 많다고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걸으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조급하게 굴러가지만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느리게 흘러간다고요. 실패해도 괜찮고 돌아가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거라고요. 조급함은 시야를 좁게 만들고 실수는 늘 급할 때 생긴다고 했습니다. 천천히 걸을수록 더 많은 걸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나만의 리듬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요. 너무 앞서가려 하지 말고 눈앞에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보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결국 천천히 가는 사람의 편이 된다고 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많은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묻죠. 이게 맞는 걸까? 노인은 말했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후회는 있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선택을 믿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고른 길이라면 끝까지 걸어보는 게 필요하다고요. 실패해도 좋습니다. 그건 또 다른 배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남이 정해준 길을 걷다 후회하는 것보단 내 선택으로 후회하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믿는다는 건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삶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노인은 손주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는 언젠가 지금의 너를 뛰어넘는 순간이 올 거라고요. 지금은 작아 보이는 내 모습이 언젠가는 커다란 힘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 말을 떠올리면 힘이 난다고요. 힘들다고 멈추는 순간 그 끝은 영영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으면 반드시 변하는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삶이 힘들고 막막할 때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기적을 만들 수 있다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세상은 아직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너부터 너를 믿어야 한다고요. 그게 너를 지키는 힘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인생을 길게만 보지 말고 하루하루 정리하듯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했던 말, 오늘 했던 행동을 밤에 조용히 되돌아보는 습관이 필요하다고요. 그렇게 매일을 살피면 실수도 줄어들고 감사한 일도 더 많이 보이게 됩니다. 정리되지 않은 삶은 결국 마음의 짐으로 쌓인다고 했습니다. 매일을 잘 마무리하는 사람이 인생도 잘 마무리할 수 있다고요. 작은 정리는 큰 평화를 만들어줍니다. 마음속 먼지를 털어내는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잘 살았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언제 해도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을 너무 아꼈습니다. 노인은 말했습니다. 고마운 사람은 갑자기 떠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늦기 전에 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작은 친절에도 고맙다고 말하고 익숙한 존재에게도 고맙다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고마운 감정은 쌓아두면 희미해지기 때문입니다. 표현하지 않은 고마움은 결국 후회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고요. 그래서 기회가 생기면 망설이지 말고 꼭 고맙다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끝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때 어떤 얼굴로 떠날 수 있을까요? 노인은 말했습니다. 후회와 아쉬움보다 고마움과 미소로 떠나고 싶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을 잘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 말 한마디. 그것들이 쌓여 마지막 순간의 얼굴을 만든다고요. 미소로 떠나려면 지금부터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고 삶을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일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준비된 사람에게 더 아름답다고요. 그 마지막을 미소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더 따뜻하게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00살 노인이 손주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를 통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3가지 가치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 것,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할 것, 그리고 결과보다 과정을 소중히 여기며 하루하루를 진심으로 살 것. 이 3가지는 100년을 살아본 인생이 마지막 순간에 남긴 말이기에 더 깊이 마음에 남습니다. 누군가의 조언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본 사람의 고백이기에 더 큰 울림이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순간부터 하루를 더 따뜻하게, 관계를 더 소중하게, 그리고 내 마음을 더 잘 돌보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길지 않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짧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더욱 소중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혹시 마음속에 오래 묵은 후회가 떠오르셨나요? 아니면 지금 떠올리고 싶은 소중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영상 보시고 마음에 남는 문장이나 나만의 인생 조언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선물이 될 수 있도록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한번 공유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 모두 고맙고 소중한 하루로 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 편지를 지금 이 순간 함께 쓴 기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생의 한 구절을 함께 나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85세라는) 나이에도 여전히 활기차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의사가 있다면 그 비결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단순히 의학 지식을 넘어 자신만의 건강관리 루틴을 꾸준히 실천해온 결과라고 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쌓여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오늘은 85세 의사가 매일 실천하는 건강 비결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따라 해보신다면 여러분도 더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아침 건강 루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습관. 기상 후 10분 스트레칭. 몸을 깨우는 간단한 움직임. 85세 의사는 매일 아침 기상 후 10분간 간단한 스트레칭을 실천한다고 합니다. 밤새 경직된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며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손목 돌리기, 목 돌리기, 허리 굽히기 같은 동작으로 몸 전체를 고르게 움직입니다. 이런 간단한 스트레칭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아침부터 활기찬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몸이 깨어나는 기분을 느끼며 하루를 시작하면 정신적으로도 상쾌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 몸의 순환과 소화를 돕는 습관. 기상 후 따뜻한 물 한 잔은 85세 의사가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하는 루틴 중 하나입니다. 따뜻한 물은 밤새 부족했던 체내 수분을 보충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위장을 부드럽게 자극해 소화를 돕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찬물을 피하고 따뜻한 물을 마시면 속이 편안해지고 몸 전체가 정돈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은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아침 햇볕 쬐기. 비타민 D와 기분 전환 효과. 매일 아침 햇볕을 쬐는 것도 이 의사의 중요한 건강 루틴입니다. 햇볕은 비타민 D를 생성해 뼈 건강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햇볕을 쬐면 세로토닌 호르몬이 활성화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창문을 열고 아침 햇살을 받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시거나 잠깐 산책을 나가며 자연과 교감한다고 합니다. 이런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동시에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2. 식단 관리. 건강을 지키는 음식 선택의 비결. 하루 3번 채소 중심의 균형 잡힌 식단. 85세 의사는 식단 관리에 있어 채소를 중심으로 한 균형 잡힌 식사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식사 때마다 신선한 채소를 곁들이며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려 노력합니다. 특히 녹황색 채소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 노화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과식을 피하고 소량씩 여러 번 나눠 먹는 것도 그의 건강 비결 중 하나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에너지도 충전시켜줍니다. 적당한 단백질 섭취. 근육과 에너지 유지를 위한 필수. 단백질은 노년기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근육 유지와 에너지 공급에 매우 중요합니다. 85세 의사는 매일 닭가슴살, 생선, 두부, 콩류 등 고단백 식품을 섭취하며 근육량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감소증이 진행될 수 있어 노후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단백질 섭취를 식사마다 적절히 나누어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는 몸을 튼튼히 하고
하루의 에너지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가공식품 대신 자연식품을 선택하는 원칙. 건강한 삶을 위해 이 의사는 가공식품을 멀리하고 자연식품을 섭취하는 데 집중합니다. 가공식품은 첨가물과 높은 나트륨 함량 때문에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어 가능한 한 피하려고 합니다. 대신 신선한 채소, 과일, 생선, 곡류와 같은 자연식품을 선택해 건강을 유지합니다. 또한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이나 튀긴 음식 대신 삶거나 찐 요리법을 선호합니다. 이런 식단은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하며 체내 독소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3. 꾸준한 신체 활동.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 매일 30분 걷기. 유산소 운동의 중요성. 85세 의사는 매일 30분 이상 걷기를 실천하며 유산소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걷기는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폐 기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걷는 동안 햇볕을 쬐며 자연과 교감할 수 있어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안정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는 하루 일과 중 가장 좋은 시간을 선택해 걷기를 실천하며 주변 공원을 산책하거나 집 근처를 걷는 간단한 방식으로 운동을 이어갑니다. 걷기는 특별한 장비나 시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주 3회 근력 운동. 근육과 관절 건강 유지.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근력 운동은 노년기에 필수적입니다. 85세 의사는 주 3회 간단한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을 유지하고 관절을 강화합니다. 예를 들어 의자를 이용한 스쿼트, 벽을 짚고 하는 푸시업, 가벼운 아령 들기 등 무리가 가지 않는 동작으로 운동을 실천합니다. 근력 운동은 낙상을 예방하고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그는 운동을 꾸준히 함으로써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몸의 탄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일상 속 활동량 늘리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집안일. 85세 의사는 특별한 운동 외에도 일상에서 활동량을 늘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짧은 거리는 걸어 다니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또한 집안일을 통해 몸을 움직이는데 설거지, 정원 가꾸기, 가벼운 청소 같은 활동이 자연스럽게 신체 활동량을 늘려줍니다. 이렇게 일상적인 움직임을 통해 운동 효과를 누리며 몸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작은 움직임도 건강을 지키는데 큰 차이를 만든다는 말을 항상 강조합니다. 4. 정신 건강 관리.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스트레스 해소. 매일 10분 명상. 마음을 비우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습관. 정신 건강은 신체 건강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85세 의사는 매일 10분 명상을 실천합니다. 명상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는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하며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명상을 통해 불안이나 걱정을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간단한 습관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더 행복하고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감사 일기 쓰기. 작은 행복에 감사하며 긍정적인 사고 유지. 매일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그의 중요한 정신 건강 루틴 중 하나입니다. 하루 동안 감사한 일이나 즐거웠던 일을 간단히 기록하며 삶의 작은 행복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감사 일기를 쓰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는 오늘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며 삶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긴다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사람들과의 교류 사회적 활동을 통한 정서적 안정. 85세 의사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중요하게 여기며 사회적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유지합니다. 이웃과의 짧은 대화, 친구와의 커피 한 잔, 혹은 봉사활동 같은 작은 사회적 교류가 그의 삶에 큰 활력을 준다고 합니다. 사회적 관계는 외로움을 줄이고 삶의 소속감을 느끼게 만들어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는 사람들과의 연결이야말로 노년기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강조합니다. 교류를 통해 얻는 에너지는 신체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5. 수면 관리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규칙적인 수면 패턴 유지. 85세 의사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합니다. 일정한 수면 스케줄은 생체 리듬을 안정시키고 숙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는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보는 습관을 피하며 취침 시간을 철저히 지킵니다. 이런 규칙적인 생활은 아침에 더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그는 수면은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말합니다. 취침 전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 수면의 질을 높이는 습관. 취침 전에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그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전자기기의 푸른빛은 뇌를 각성시키고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신 그는 책을 읽거나 부드러운 음악을 들으며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작은 변화가 수면의 질을 크게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는 좋은 수면은 하루의 피로를 푸는 최고의 약이라고 강조합니다. 숙면을 돕는 환경 만들기 어둡고 조용한 공간 조성. 숙면을 위해 어둡고 조용한 침실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85세 의사는 두꺼운 커튼으로 외부 빛을 차단하고 소음을 최소화한 침실을 유지합니다. 또한 편안한 침구와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 잠을 자는 동안 몸이 완전히 휴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그는 침실을 오로지 잠자는 공간으로 사용하며 이로 인해 더 깊고 질 좋은 수면을 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숙면은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85세 의사가 매일 실천하는 건강 루틴은 특별한 비법이 아닌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입니다. 이런 습관들이 모여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만들어줍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해보며 더 나은 건강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건강 관리 비법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더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요. 노년기에는 건강 관리를 위해 운동이 필수라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운동이 적합한지 또 어떻게 해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을지 고민되시죠? 무리한 운동은 부상을 초래할 수 있고 잘못된 방식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년기에 꼭 필요한 운동의 종류와 실천 방법, 그리고 안전하게 운동을 지속하는 비결까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운동 방법을 쉽게 이해하고 바로 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1. 노년기에 운동이 필요한 이유. 근육 감소 예방 근감소증을 막는 근력 운동의 중요성. 노년기가 되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며 이를 방치하면 근감소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은 신체 활동 능력을 크게 저하시켜 자립적인 생활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뼈와 관절을 보호해 낙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아령 들기나 의자를 이용한 스쿼트 같은 동작이 근력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근육이 튼튼하면 노년기에도 더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유연성과 균형 감각 유지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 노년기의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낙상 사고입니다. 균형 감각과 유연성이 부족하면 넘어지기 쉬운데 이를 예방하려면 정기적으로 스트레칭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허리를 돌리거나 다리를 늘리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몸이 훨씬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유연한 몸은 움직임을 편하게 하고 낙상의 위험을 줄이며 일상 활동을 더 수월하게 만듭니다. 스트레칭은 부드럽게 시작해 점차 범위를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폐 건강 강화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유산소 운동. 심혈관 질환은 노년기에 자주 발생하는 건강 문제 중 하나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걷기, 천천히 타는 자전거, 가벼운 수영 같은 활동이 심폐 건강을 개선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 2030분씩 꾸준히 유산소 운동을 하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몸이 가볍고 활기차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체력에 맞는 강도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노년기에 적합한 운동 종류. 저강도 유산소 운동 걷기, 자전거 타기. 걷기는 노년기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저강도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를 통해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다리 근육을 단련하며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는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선택입니다. 주변 공원이나 안전한 도로에서 매일 20분에서 30분 정도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시작하고 몸이 익숙해지면 점차 강도를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력 강화 운동 아령, 밴드 운동, 체중을 이용한 간단한 동작. 근력 강화 운동은 노년기에 꼭 필요한 운동으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힘을 길러줍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아령을 들거나 밴드를 이용해 팔과 다리 근육을 강화하는 동작이 효과적입니다. 체중을 이용한 스쿼트나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도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입니다. 이러한 운동은 관절과 근육을 보호하며 낙상 위험을 크게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반복하며 점진적으로 근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유연성과 균형 운동 요가, 태극권, 스트레칭. 유연성과 균형 감각을 동시에 기를 수 있는 운동으로 요가나 태극권이 추천됩니다. 요가는 몸의 긴장을 풀고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어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태극권은 느린 동작과 깊은 호흡을 통해 균형 감각을 개선하고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간단하지만 유연성을 유지하고 부상을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운동은 하루 10분에서 20분만 투자해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3. 운동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무리하지 않는 운동 강도,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강도로 시작. 운동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강도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무리한 강도로 운동을 하면 부상의 위험이 높아지고 몸이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하고 몸이 적응하면서 점차 운동 강도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령자에게는 적당한 강도로 꾸준히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운동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충분한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 부상 예방의 필수 조건. 운동 전에는 반드시 준비 운동을 통해 몸을 천천히 풀어줘야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관절 돌리기 같은 동작은 근육과 관절을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운동 후에는 정리 운동으로 몸을 서서히 이완시켜야 근육 피로를 줄이고 회복을 돕습니다. 정리 운동 없이 갑자기 멈추면 혈액순환이 급격히 줄어들어 어지럼증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은 건강한 운동 습관의 기본입니다. 건강 상태 점검 운동 전 의사와 상담 및 정기 건강 체크. 노년기에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 관절염, 고혈압 같은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정기적으로 건강 체크를 하며 자신의 몸 상태에 적합한 운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건강 상태를 무시하고 운동을 진행하면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을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노년기에 운동을 꾸준히 유지하는 방법.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운동 습관 만들기. 노년기에 운동을 꾸준히 하려면 특별한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지 않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집안일을 하면서 몸을 더 많이 움직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고 장 보러 갈 때도 천천히 걸으며 운동을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일상생활과 운동을 자연스럽게 결합하면 부담 없이 운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작은 움직임들이 쌓이면 큰 건강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동기부여를 위한 소셜 운동 친구, 가족과 함께하는 운동. 운동을 혼자 하면 지루하거나 중간에 포기하기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친구나 가족과 함께 운동을 하면 동기부여가 되고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아침마다 친구와 함께 공원 산책을 하거나 가족과 주말마다 가벼운 등산을 하는 식으로 서로 응원하며 운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단체 요가 클래스나 지역 커뮤니티의 운동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회적 교류와 운동을 함께하면 정서적 안정감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목표 설정과 작은 성취감 경험하기. 운동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30분 걷기나 한 달 동안 매일 10분 스트레칭하기 같은 작지만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정해보세요. 이런 목표를 달성했을 때 느끼는 성취감은 운동을 계속하도록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목표를 너무 높게 설정하면 중간에 지치거나 포기할 수 있으니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고 점차 목표를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조금씩 이루어가는 과정 자체가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5. 운동이 가져오는 노년기의 긍정적 변화. 신체적 건강 개선, 면역력 강화와 만성질환 예방. 운동을 꾸준히 하면 신체적 건강이 크게 개선됩니다. 면역력이 강화되어 감기나 질병에 잘 걸리지 않게 되고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 같은 만성질환을 예방하거나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은 관절 건강을 유지하고 근육량을 늘려 신체를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운동은 몸속 염증을 줄이고 세포를 활성화시켜 나이가 들어도 더 튼튼한 몸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운동이 건강을 유지하는 최고의 투자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정서적 안정, 스트레스 해소와 우울증 예방. 운동은 몸만큼이나 마음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운동을 하면 엔도르핀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요가나 산책 같은 운동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며 느끼는 성취감은 자신감을 높이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만듭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지는 것을 느낄 때 삶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삶의 질 향상, 활기찬 일상과 자립적인 생활 유지. 운동은 노년기의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근육과 관절이 건강하면 집안일을 하거나 외출을 하는 등 일상적인 활동을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으로 체력이 좋아지면 더 많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삶이 활기차고 다채로워집니다.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노년기에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건강 유지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노후를 더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노년기에는 단순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 근력 운동, 스트레칭 같은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을 참고해 작은 실천을 이어가다 보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만의 운동 방법이나 노하우를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가요. 은퇴 후에는 여유롭게 살 거라는 꿈을 품었던 베이비 부머 세대. 하지만 현실은 그 꿈과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많은 베이비 부머 세대가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힘들어져 평생 일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오늘은 베이비 부머 세대가 마주한 현실과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베이비 부머 세대가 마주한 경제적 현실. 길어진 기대 수명과 고갈되는 노후 자금. 현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를 대비해야 하는 기간도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긴 노후 기간을 위한 충분한 자금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연금이나 저축만으로는 늘어난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의료비와 주거비 등 필수적인 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노후 자금이 예상보다 빨리 고갈되고 있습니다. 길어진 기대 수명은 축복일 수 있지만 재정적 준비가 부족하면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퇴직 후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생계비. 많은 베이비 부머 세대는 퇴직 후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 금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은 매달 고정적으로 나오지만 생활비와 예상치 못한 의료비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도시 지역에서 주거비와 공과금까지 포함하면 연금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재정 부족은 은퇴 후에도 일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됩니다. 연금 외 추가적인 소득이 없다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는 어렵습니다. 예상치 못한 경제적 위기와 부채 증가. 베이비 부머 세대는 경제적 위기와 부채 문제로 인해 노후 자금이 부족한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등 불안정한 경제 환경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주택대출, 자녀 교육비 대출, 신용카드 부채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빚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경제적 충격은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부채는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2.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일자리 현실.
고령화 사회에서의 일자리 감소. 고령화 사회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젊은 세대와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베이비 부머 세대가 재취업을 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됩니다. 특히 기술 변화와 자동화로 인해 과거에는 흔했던 직종이 사라지거나 급격히 축소되었습니다. 일자리의 질 또한 낮아져 고령 근로자들은 체력적으로 힘든 일자리나 저임금 일자리에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은퇴 후 경제적 안정에 큰 위협이 됩니다. 재취업의 어려움, 고령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베이비 부머 세대는 재취업 과정에서 고령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능력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편견 때문에 고용주들은 고령자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직업군에서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차별과 환경적 어려움은 고령자들이 재취업을 시도하면서도 실패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재취업이 어렵다는 점은 은퇴 후 계속 일을 해야 하는 고령자들에게 큰 좌절감을 안겨줍니다.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로 몰리는 현실. 재취업에 성공한 베이비 부머 세대들조차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로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기업 정규직으로 퇴직했던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경비, 청소 같은 저임금 일자리를 선택해야 하는 현실을 맞이합니다. 이러한 일자리들은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은 제공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큰 이러한 일자리들은 고령 근로자들에게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이 현실은 베이비 부머 세대가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3. 가족 부양 부담과 자녀 지원 문제. 자녀 교육비와 결혼 지원으로 인한 재정적 압박. 베이비 부머 세대는 자녀 교육비와 결혼 지원으로 인해 노후 자금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사교육비에 큰 돈을 지출하거나 유학 같은 고액의 교육비를 감당한 사례가 흔합니다. 또한 자녀의 결혼 비용, 집 마련을 위해 퇴직금이나 저축을 거의 모두 사용한 부모들도 많습니다. 이런 희생적인 지출로 인해 정작 자신들의 노후를 위한 자금은 부족하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자녀를 돕는 것이 부모로서 당연하다고 느껴도 이러한 경제적 부담은 은퇴 후에도 일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손자녀 돌봄과 가족 지원으로 인한 추가 부담. 은퇴 후에도 자녀와 손자녀를 돌보는 역할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베이비 부머 세대도 많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조부모의 역할이 커졌고 그 과정에서 식비나 교통비 같은 추가 지출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담은 단순히 시간과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책임감은 고령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자신을 돌보기도 바쁜 나이에 여전히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현실은 고령층의 큰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입니다. 가족을 돕느라 자신을 위한 노후 준비가 부족한 경우, 가족을 위한 지원에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자신을 위한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녀를 위해 희생했지만 정작 자신이 노후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흔합니다. 은퇴 후 충분히 준비된 자금이 없을 때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자녀나 가족이 오히려 부모에게 더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 중 일부는 그때 내가 조금만 더 나를 위해 준비했더라면 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가족에 대한 지나친 헌신은 결국 자신에게 고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4.
평생 일해야 하는 심리적, 신체적 부담. 은퇴 후에도 불안한 삶 경제적 스트레스. 은퇴 후에도 경제적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면 하루하루가 스트레스의 연속이 됩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생활비와 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심리적으로 큰 압박이 됩니다.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해야 할까? 라는 불안감은 노년기의 행복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또한 경제적 불안은 신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혈압 상승, 수면 부족 같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스트레스는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건강 문제와 체력 한계. 나이가 들수록 체력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일을 지속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경우 나이 든 몸으로 감당하기 힘든 체력적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또한 고령자가 일을 지속하면 관절염, 요통 같은 만성 질환이 악화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건강이 악화되면서 의료비는 증가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신체적 한계는 노년기에 일을 지속하는데 큰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일에만 의존하며 정서적 안정감을 잃는 문제. 은퇴 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 하는 현실은 정서적인 안정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많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일을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삶의 의미나 자존감을 얻는 방법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경제적 이유로 일을 강제로 해야 한다면 일 자체가 큰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정서적으로 큰 공허감이나 우울감을 유발하며 삶의 만족도를 크게 떨어뜨립니다. 일이 삶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다른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베이비부머 세대가 현실을 극복하는 방법. 재취업과 기술 교육으로 새로운 일자리 찾기. 베이비부머 세대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취업과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의 일자리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과거의 경험만으로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이 필수화된 환경에서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새로운 직업 기술을 배우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고령자 직업 교육 프로그램과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와 함께 과거의 경력을 활용해 컨설팅이나 멘토링 같은 전문직 일자리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비 절약과 현실적인 재정 계획 세우기.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재정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은퇴 후 고정된 수입으로 생활하기 위해 생활비를 줄이고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소비 습관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꼭 필요한 지출과 불필요한 지출을 구분하고 가계부를 작성해 매달 예산을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할인 혜택, 쿠폰 활용, 그리고 중고 물품 구매 등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작은 절약이 모이면 장기적으로 큰 경제적 안정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관계와 취미로 삶의 만족도 높이기.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 만족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극복 방안 중 하나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맺고 취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 봉사활동, 동호회 가입, 취미 클래스 참여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자신감을 회복하고 삶에 활력을 더해줍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러한 작은 변화가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평생 일해야 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현실은 분명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하지만 재취업과 기술 학습, 소비 절약, 그리고 삶의 정서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통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노후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지금부터 작은 변화와 준비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세요.